병원 접수 창구였습니다. 72세 한정옥 할머니는 무릎 수술 동의서를 들고 서 있었어요. 보험증 주세요. 접수 담당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담당자의 눈이 화면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아, 기초생활수급자시네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하던 미소가 사라졌어요. 눈빛이 식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담당자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정옥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옆 창구 직원들이 서로 눈짓하는 게 보였어요. 저 환자 수급자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정옥은 가방 끈을 꽉 쥐었어요. 한정옥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정옥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옥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40년 전 이 복도를 뛰어다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환자들 손을 잡아주던 그때. 여기 사인실이에요. 짐 풀고 계세요. 간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문이 닫혔어요. 정옥은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금속 배지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정옥은 배지를 꺼내 들었어요. 한정옥 간호사. 40년 된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위한 의술, 박인호. 정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빠, 당신의 병원이 이렇게 변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병실엔 벌써 식판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옥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정옥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 식사가 아직 안 왔는데요.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거기요?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대답은 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20분이 흘렀어요. 식판이 왔을 땐 이미 식은 밥이었습니다. 국도 미지근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옥은 그래도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진 시간. 윤지연 부원장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45세,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한정옥 씨, 무릎 수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 적용 안 되는 거 아시죠? 본인 부담금이 꽤 될 텐데. 윤지연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윤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비를 하셨나요, 수급자분이? 그 말에 정옥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술은 해드리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좀 다른 병원 알아보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윤지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윤지연이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뭐 환자분 결정이니까. 그럼 내일 수술 준비하세요. 윤지연은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옥은 다시 배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오빠의 이름을 쓰다듬었어요. 이노야, 이게 네가 꿈꿨던 병원이니?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표정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옥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병원 정문에 걸린 간판이 보였습니다. 성모자애병원. 1983년 그녀와 오빠가 함께 세운 이름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가 평등하게 치료받는 곳.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주먹을 쥐었어요. 배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 사람들은 알 수 없었어요. 이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병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요.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끝에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1983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모자애병원 기공식,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32살 정옥은 하얀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오빠 박인호가 있었습니다. 정옥아, 드디어 우리 꿈이 이뤄지는구나. 인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오빠.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 놓고 병원에 올 수 있어요. 정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정옥은 결심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 5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정옥아, 이건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오빠, 돈은 다시 모으면 돼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뿐이잖아요. 정옥은 기부 동의서에 이름을 썼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기록하지 마세요. 그냥 익명 기부자로요. 왜? 내 공로인데. 전 간호사예요. 환자들 곁에 있는 게 제 일이지 이 사회에 앉는 게 아니에요. 인호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 마음속엔 평생 기억할게.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원장님, 저 돈이 없는데도 진료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병원입니다. 인호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정옥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정옥 선생, 좀 쉬어요. 쓰러지겠어. 괜찮아요. 전 이 일이 좋아요. 정옥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어느 날 인호가 정옥을 불렀어요. 이거 받아.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금속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한정옥 간호사. 정옥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인호의 글씨가 있었어요. 사람을 위한 의술 박인호. 오빠, 정옥아, 넌 이 병원의 영혼이야. 내가 없어도 네가 이 정신을 지켜줘. 정옥은 배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정옥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배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청소 담당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청소 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옥은 일어나 창가로 비켜섰습니다. 아주머니는 대충 쓸고 걸레질을 했어요. 침대 밑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다 했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다른 병실에선 30분씩 걸리던데 정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지를 꺼내 또 바라봤어요. 인호야, 네가 보면 뭐라고 할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판이 또 늦게 왔어요. 반찬은 다른 병실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죄송한데요. 반찬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정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똑같이 드리는 건데요. 그럼 다른 데 가시든가. 간호조무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정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은 밥을 떴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엔 모든 환자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는데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오후였습니다. 정옥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갔어요. 그 환자 말이야, 수급자잖아. 왜 이런 데 왔대? 그러게. 비용도 못 내면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쥐었을 뿐이에요. 차마, 정옥아. 아직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그곳에 벤치가 있었어요. 인호와 자주 앉아서 이야기하던 곳이었습니다. 정호가 우리 병원은 절대 돈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네, 오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 약속이 떠올랐어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작은 흐느낌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소리 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배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아니, 안 자고 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제가 물 좀 가져왔어요. 낮에 많이 힘드셨죠? 간호사는 따뜻한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정옥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수빈이요. 한수빈이에요. 수빈이 고마워요. 정옥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제가 있을게요. 수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 40년 전 내 모습 같아. 수빈이 나간 뒤 정옥은 다시 배지를 봤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이런 아이가 있구나. 수술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옥은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윤지연 부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시고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옥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지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수술비가 총 850만 원입니다. 보험 적용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금 확인 후에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윤지연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정옥은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수술 취소됩니다. 아시죠? 네. 정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가보세요. 정옥이 일어서려는데 윤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요. 이런 고액 수술은 솔직히 우리 병원 이미지에 안 맞아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옥은 천천히 윤지연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뜻이신가요? 있잖아요. 우리 병원은 VIP 환자 중심이거든요. 수급자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윤지연은 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무적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정옥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정옥은 돌아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노야, 이게 내 병원이야?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옥은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782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850만 원이 필요한데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대출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수빈이한테 부탁할 수는 없어. 그 아이도 어려운데. 정옥은 은행을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수빈이 보였어요. 할머니, 수빈이 달려왔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정옥은 억지로 웃었어요. 수빈은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뭔가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함에 정옥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수빈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 간호사인데요. 그 말에 정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 이 아이가 있구나. 저녁이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윤지연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4인실 한정옥 환자 말인데요. 윤지연은 차트를 펼쳤어요. 이 환자 내일까지 수술비 입금 안 되면 퇴원 조치합니다. 네, 부원장님.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수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부원장님. 왜요? 윤지연이 차갑게 쳐다봤어요. 그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퇴원시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건 환자 책임이에요. 돈 없으면 다른 병원 가야죠. 하지만 한수빈 씨,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병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윤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빈은 입을 다물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빈은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빈은 의사 김태수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김태수는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4인실 한정옥 할머니 아시죠? 아, 무릎 수술 예정이신 분? 네. 부원장님이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퇴원시키래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윤 부원장 말을 거스르면 우리 둘 다 잘릴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수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무력해요. 수빈은 그를 바라봤어요.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의사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수빈은 돌아섰습니다. 김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나도 알아 이게 틀렸다는 거. 한밤중이었습니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배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어떻게 구하지?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환자 내일 쫓아내야 돼. 부원장님 지시야. 알았어. 아침 일찍 통지서 전달하면 되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노야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배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박인호 변호사 마이너스 유언 집행인. 정옥은 그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참아보자. 수첩을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옥은 일찍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한정옥 씨, 이거 확인하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원 통지서. 정옥은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퇴원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돌아서 나갔어요. 정옥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지를 꺼냈어요. 이제 시작해야겠어. 정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복도에서였습니다. 정옥은 공중전화 앞에 섰어요. 수첩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한정옥입니다. 아, 정옥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그 서류 말이에요. 네, 박인호 원장님, 유 원장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정옥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배지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노야, 이제 지켜볼게. 내 병원을.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빈은 오래된 의료 기록 파일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여긴 언제 정리한 거야? 수빈은 손전등을 켜고 선반을 살폈습니다. 낡은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1980년부터 1985년 병원 설립 기록. 한 상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빈은 그 상자를 내려놓고 열었어요. 노란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설립자 박인호 원장. 수빈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띄었어요. 1983년 성모자의 병원 설립 기부자 명단. 수빈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단을 펼쳤어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위에 큰 글씨로 쓰인 이름이 있었어요. 한정옥 마이너스 설립기금 전액 기부자 5천만 원.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정옥 할머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인호 원장의 친필이었어요. 정옥은 이 병원의 영혼이다. 그녀 없이 이 병원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 이름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박인호.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더 밑을 봤어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박인호 원장 유원장 사본. 수빈은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유원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인호는 이 병원이 영원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곳이 되길 바란다. 만약 병원이 그 정신을 잃는다면 설립기금 기부자 한정옥에게 병원 경영권을 넘길 것을 명한다. 수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설립자였어? 다시 한번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한정옥, 사인실에 누워 계신 그 할머니, 수급자라고 무시당하던 그분. 수빈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해. 수빈은 서류를 복사해서 들고 병원으로 올라왔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김태수를 찾아야 했어요. 선생님. 수빈은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김태수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수빈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김태수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지하 창고에서 찾았어요. 원본이 있어요. 김태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정옥 할머니가 병원 설립자? 네, 5천만 원을 전액 기부하셨대요. 1983년에요. 김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분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아니, 윤 부원장이 쫓아내려고 했죠. 근데 우리도 방관했잖아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 서류 공개해야 해요. 그럼 윤 부원장은? 상관없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김태수는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에 결기가 생겼어요. 수빈 씨, 이거 더 조사해봅시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빈은 정옥의 병실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옥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빈아, 무슨 일이야? 정옥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수빈은 다가가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수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병원이랑 어떤 관계세요? 정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이 병원을 너무 아는 것 같아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일했어. 일하셨어요? 응. 간호사였지. 정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40년 전 얘기야. 이 병원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어. 수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설립자 박인호 원장님을 아세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 사람 얘기를 해? 할머니 사실은. 수빈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정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수빈아. 네? 조금만 기다려줘. 곧 다 알게 될 거야. 정옥은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수빈이 나간 뒤였습니다. 정옥은 다시 배지를 꺼냈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이야, 이노야. 배지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옥 씨, 저 박 변호사입니다. 준비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오전에 기자들 모아놓을게요. 그때 발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간판이 보였어요. 성모자의 병원.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한편 윤지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원장님, 한정옥 환자 퇴원 처리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잘했네요. 윤지연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런데 부원장님, 왜요? 지하 창고에서 누가 오래된 파일을 뒤진 흔적이 있대요. 윤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인턴 간호사 한수빈이요. 윤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뭘 찾았는지 확인했어요? 그건 아직. 당장 확인해봐요. 윤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비서가 급히 나갔어요. 윤지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김태수와 수빈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선생님. 1985년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수빈이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한정옥 기부자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서 삭제한다.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 김태수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가족들이라니 박인호 원장 가족? 네, 아마 상속 문제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럼 윤지연은 박인호 원장님의 조카 딸이에요. 병원을 물려받은 거죠. 김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설립자를 감춘 거군요. 네, 할머니 존재 자체를 지운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내일 이걸 공개해야 해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께 진실을 돌려드려야죠.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웃었어요.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발표래? 모르겠어. 긴급 기자회견이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윤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뭐지 저 기자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었어요. 오늘 무슨 행사 있어요? 아니요, 부원장님. 저희도 몰라요. 윤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로비 한쪽에서 정옥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고 가방을 든 채였어요. 옆에는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옥 씨, 준비되셨죠? 네, 변호사님.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배지를 꺼내 쥐었어요. 이노야, 이제 시작이야. 기자회견장에 마이크가 설치됐습니다. 김태수와 수빈이 뒤쪽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 떨려요. 나도요. 하지만 해야죠. 김태수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정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모르겠는데.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정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정옥입니다. 윤지연은 급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 할머니가 왜 저기 서 있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옥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1983년 이 병원이 설립될 때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옥은 잠시 멈췄습니다. 배지를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그쪽을 향했습니다. 이 병원의 설립 기금 전액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배지를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한정옥 간호사. 박인호 원장님은 제 오빠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병원 기록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정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제가 익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전 간호사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1983년 기부자 명단이 있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그리고 박인호 원장의 유언장 사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나 박인호는 이 병원이 영원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곳이 되길 바란다. 만약 병원이 그 정신을 잃는다면 정옥이 이어받았습니다.
설립기금 기부자인 저 한정옥에게 병원 경영권을 넘기도록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그럼 지금 이 병원은? 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제 소유입니다. 윤지연이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윤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윤지연 부원장님, 제가 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원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이 말을 이었어요. 수급자는 우리 병원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하셨죠. 기자들이 윤지연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윤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태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병원 내과 의사 김태수입니다. 여기 윤 부원장의 환자 차별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킨 기록이 47건, 보험 적용 환자를 거부한 사례 23건.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수빈도 나왔어요. 저는 인턴 간호사 한수빈입니다. 윤 부원장은 한정옥 할머니께 다른 병원 가라고 모욕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윤지연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아니 난. 정옥이 천천히 윤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원장님. 윤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 오빠가 이 병원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가 평등하게 치료받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병원은 뭐가 됐나요? 돈 있는 사람만 받고 가난한 사람은 내쫓는 곳이 됐잖아요. 윤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옥은 배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배지는 제 오빠가 저한테 준 거예요. 정옥아, 넌 이 병원의 영혼이야 라고 하셨죠. 전 그 약속을 지키려고 40년을 기다렸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옥은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이 병원을 처음에 정신으로 되돌릴 겁니다. 저소득층 무료 진료 재단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정옥은 윤지연을 보았습니다. 부원장직은 해임합니다. 윤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정옥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수빈이 뒤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정옥은 멈춰 섰어요. 수빈이 다가와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옥은 수빈의 등을 토닥였어요. 고마워 수빈아. 네가 도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도 다가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김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의사로 일하세요. 환자를 위한 의사로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40년 전 오빠와 앉아있던 그 벤치가 보였습니다. 이노야 이제 마음 놓아도 될까? 배지를 꺼내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지켰어. 우리의 약속. 일주일 후였습니다. 병원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옥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옆에는 박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정옥 선생님께서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사장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어요. 대신 병원 운영은 의료진에게 맡기고 정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기부한 기금으로 한정옥 의료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 재단은 저소득층 환자들의 무료 진료를 지원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장은 김태수 의사를 추천합니다.
김태수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저는 김 선생님은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사예요. 정옥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에 필요한 사람이죠. 김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정옥은 병원 정원으로 나갔어요. 40년 전 오빠와 앉았던 그 벤치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았어요. 배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노야, 이제 내 꿈이 다시 시작돼.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수빈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수빈아, 앉아. 수빈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재단 이름 정말 좋아요. 그치? 내 증조할아버지 이름도 넣고 싶었는데. 정옥은 미소 지었어요. 그분은 이름보다 정신이 남는 걸 원하셨을 거야. 수빈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환자를 위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수빈아. 며칠 뒤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병원 1층 한쪽에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한정옥 의료재단. 간판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자들, 의료진, 기자들. 정옥이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제부터 이곳에서 매일 100명의 저소득층 환자를 무료로 진료합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오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게 제 오빠의 꿈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액자 하나가 걸렸어요. 1983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옥과 박인호 원장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배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옥 간호사. 수빈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닮으셨어요, 할머니. 응.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정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행복해. 네가 있잖아. 수빈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한편 병원 구석진 복도였습니다. 윤지연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상자에 사무용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윤 선생님. 윤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나중에라도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태수는 깊이 인사하고 갔어요. 윤지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난한 환자도 부자 환자도 모두 똑같이 대우받았어요.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의사들은 진심으로 진료했어요. 정옥은 재단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병원이 됐구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단에 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60대 여자였습니다. 저기 무료 진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했어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빈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이게 간호사야. 저녁이었습니다. 정옥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배지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었어요. 오빠 보여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의 병원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마음 놓아도 돼요. 정옥은 배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함께 해줘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어요. 한정옥 의료재단 간호사 모집.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수빈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환자를 돌봐요. 정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재단 사무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병원장으로서 참석했어요. 수빈이 재단 운영 책임자로 앉았습니다. 정옥은 고문 자리에 앉았어요. 한정옥 의료재단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차별 없이 모두를 환영하는 병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회의가 끝나고 정옥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으며 들어가는 사람들, 안심하며 진료를 받는 사람들. 정옥은 배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노야, 우리 해냈어. 작게 웃었어요. 40년 만에 드디어 병원은 다시 사람을 위한 곳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윤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멈칫했어요. 윤지연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윤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니,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윤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돈밖에 몰랐어요. 환자는 눈에 안 보였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정옥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연은 티슈로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용서해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온 건 아니에요. 윤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윤지연 선생님. 정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윤지연은 깜짝 놀라 정옥을 봤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편찮으셨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죠. 윤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다짐했어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언제부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40년 전에 이 병원을 떠났을 때요. 정옥은 배지를 꺼내 내려다봤어요. 오빠가 돌아가시고 병원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겁이 났거든요. 나서면 다 잃을까봐. 윤지연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 환자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옥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얼마나 아프고 외로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윤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이 말했습니다. 윤지연 선생님, 전 선생님을 용서해요. 윤지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잊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 일들을요. 하지만 용서는 합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윤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옥은 일어나 윤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진짜 의사로요. 윤지연은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재단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재단 개소 한 달 기념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모였어요. 김태수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한정옥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진짜 의사, 진짜 간호사가 됐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건배. 사람들이 잔을 들었어요. 정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빈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수빈아.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정옥은 잠깐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윤지연이었어요. 선생님. 윤지연은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자원봉사 간호사로 등록했어요. 윤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무보수로요. 정옥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윤지연의 눈은 진지했어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환영합니다. 윤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옥은 수빈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수빈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재단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한정옥 의료재단. 한 달간 치료한 환자 3,247명. 무료 수술 127건. 자원봉사자 89명. 정옥은 눈을 크게 떴어요. 이렇게 많이? 네. 그리고 후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수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정옥은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노야 우리 해냈어. 며칠 뒤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한 중년 남자였어요. 저기 한정옥 선생님 계신가요? 수빈이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정옥이 나왔어요.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30년 전에 선생님께 진료받았던 김영수입니다. 아, 정옥은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어린 학생? 네, 맞아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제 저도 의사가 됐어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김영수 소아과 전문의. 정옥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잘 됐네요. 선생님, 제가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무료로요. 정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옥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배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 보여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의술이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지가 별빛에 반짝였어요. 이제 전 행복해요, 오빠. 정말 행복해요. 정옥은 배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단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김태수, 수빈, 윤지연, 그리고 새로운 김영수. 정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재단의 중심입니다. 전 이제 한 발 물러날게요. 네? 수빈이 놀라서 말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 수빈아.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너희가 이끌어갈 때야. 전 옆에서 지켜볼게. 정옥은 배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수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네가 가져.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받았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거잖아요. 이제 내 거야. 정옥은 수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병원은 네가 지켜야 해. 건물은 무너져도 마음은 남아. 약속해줘, 수빈아.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환자를 사랑하는 간호사가 될게요. 정옥은 수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병원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정옥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할머니, 수빈이 뛰어왔어요.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 배지는 이제 반짝반짝 닦여 있었어요. 수빈아, 오늘도 바쁘니? 네, 오늘 무료 검진 환자가 150명이나 왔어요. 수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왔네. 네, 그리고 할머니, 오늘 특별한 환자가 오셨어요. 누군데? 직접 보세요. 수빈의 안내를 받아 재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한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어린 손녀. 정옥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정옥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혹시 40년 전에? 네, 맞아요. 그때 폐렴으로 입원했던 환자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고요. 옆에 중년 여성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손녀예요. 어린 소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옥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대가 이어졌네요. 네, 선생님 덕분에 이 아이까지 태어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옥은 다시 정원으로 나왔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김태수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다른 병원에서도 우리 재단 모델을 따라 하겠대요. 정말요? 네. 벌써 세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태수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하신 일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노야 들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옥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983년 젊은 자신과 오빠의 모습. 많이 늙었지, 오빠?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약속은 지켰어. 사진 속 오빠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간판이 보였어요. 이제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성모자의 병원, 한정옥 의료재단 운영, 사람을 위한 의술.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빈이 첫 회진을 돌고 있었어요.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간호사님. 환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여기 병원은 정말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수빈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에 배지를 만졌어요.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한편 윤지연은 대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환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 저쪽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윤지연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예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태수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윤 선생님 수고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윤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빚을 갚는 중이에요. 오후였습니다. 재단 회의가 열렸어요. 수빈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무료 진료 환자는 총 4,521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127명으로 늘었고요. 후원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한정옥 선생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정옥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어요. 이제 내 일은 끝났구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병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복도, 대기실, 진료실. 40년 전 자신이 뛰어다니던 그곳들.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그대로였어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수빈이 뒤따라왔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그래 수빈아.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빈이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 없으세요? 뭐가? 40년을 기다리신 거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긴 시간이었지만 결국 지켜냈으니까. 그리고 정옥은 수빈을 보며 웃었어요. 너 같은 아이를 만났잖아. 수빈은 할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저 평생 배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알아, 수빈아. 믿어. 며칠 뒤였습니다. 정옥은 오빠의 묘소를 찾았어요.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이노야, 왔어. 바람이 불었어요. 다 끝났어. 병원 지켰어. 내 꿈 계속 살아있어.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넌 마음 놓고 쉬어. 난 조금만 더 여기 있다가 갈게. 수빈이 잘 자랄 때까지만.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1년 뒤 한정옥 의료재단은 전국 10개 병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빈은 재단 이사로 임명됐어요. 김태수는 여전히 병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윤지연은 정식 간호사로 복직해 환자를 돌봤어요. 정옥은 명예 고문으로 남았습니다. 가끔 병원에 들러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차 드릴게요. 어느 날 새로운 인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그 유명한 한정옥 선생님이시죠? 유명하진 않아요. 정옥은 웃었어요. 그냥 간호사예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젊은 간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넌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옥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수빈이 옆에 앉았어요. 가슴에 배지가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첫 수술 보조했어요. 그래, 어땠어? 떨렸지만 뿌듯했어요. 수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수빈아. 둘은 한참 동안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노야, 이제야 알겠어. 건물은 무너져도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울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으니까요. 제 오빠가 꿈꿨던 병원.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가 평등하게 치료받는 곳. 그 꿈은 이제 수빈이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수빈이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영원히. 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배지는 물려줬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을 위한 의술. 그게 진짜 유산이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르고 계신 동네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행운 가득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항상 행복하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